1편, 2편, 3편이 연결된다면요. 자, 또 4편, 5편, 6편의 성격이 또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밑에 4편에 가시면 오른쪽에 뭐가 나오죠? 이제 투자론이 등장을 해요. 자, 4편에. 자, 투자론이 등장을 하고요. 자, 5편은요. 5편은 금융론이죠. 그리고 6편은 우리가 개발 및 관리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발론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강론이죠. 자, 그런데 이 4편, 5편, 6편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자, 우리가 투자론과 자, 금융론, 개발론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얘네들은 결정 분야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정 분야. 결정 분야라는 것은요.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문과정 공부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투자론에서 뭐 공부하셨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 새해를 맞이하여, 그죠? 새롭게 공부하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공부하신 내용들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 오신 그런 표정들을 보이시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올해 투자론에서 인문과정에서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라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고요. 금융론도 결국 내가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 그죠? 빌리면 어떻게 빌릴 것이냐, 그죠? 개발론도 어때요?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결국은 이 투자 금융 개발 부분의 공통점이요. 의사결정을 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분석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금융 개발론 같은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 분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과거 시험에서는 정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다음 중 결정 분야끼리 묶인 것은, 다르게 묶인 것은,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 유형에는 맞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 금융 개발 부분을 이제 공부한다. 근데 여기서도 뭐가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론과 금융론, 그죠? 자, 물론 이제 이번 시험에선 개발론도 굉장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되긴 했지만, 자, 이 투자 금융 부분이 거의 변함없이 이 두 파트에서 거의 최소한 12문제 이상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투자론이 7개, 자, 금융론이 5개, 12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적게 출제된 경향인 거예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론에선 7개지만 금융론에서 9개까지 출제가 되면서요. 거의 16문제죠. 자, 많은 비중.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16문제, 15문제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60점 넘으시면 합격이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내가 너무 욕심을 내서요. 다 맞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60점 넘으면 합격이니까, 그죠? 결국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60점 맞아서 그래서 1, 2차 동차 합격 60점에 딱 합격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장원급제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는 것이지, 점수가 그죠?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저 그 점수 어디다 쓸 데도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수석 합격이 목적이다, 이렇게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석 합격하면 얼마 준다면서 5천만 원이요? 방문각에서 그런다면서요. 저희 위성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꼭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딱 평균 60점에 합격하시면 되는 시험이에요. 다 맞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시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요, 잘 버릴 줄 아시는 것도 역시 실력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자 금융 부분은 거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 금융 40문제 중에서 결국 24문제, 그죠? 24문제 60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벌써 체크한 부분이요. 경제론, 이런 정책론, 그리고 투자, 금융론, 이 부분에서만 거의 24문제 이상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한 30문제까지 이제 커버하겠다라고 하면요. 이제 마지막 뭘 포함시키면 되냐면 3부가 등장을 해요. 자, 저희 책의 그 3부를 보면 이제 뭐가 마지막으로 나오냐면 감정평가 부분입니다. 자, 감정평가. 자, 우리 인문과정에서 감정평가 부분은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파트 때는 빠짐없이 이제 진행이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이 감정평가 부분에서
보통 한 15% 내외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면 40문제 중에 6문제죠. 6문제 내외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확하게 한 6개, 뭐 7개 응용문제까지 하면 뭐 그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 감정평가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감정평가 부분이요, 과거보다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부분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번 21회 시험은 유례 없이 그동안 시험 중에서 가장 이 감정평가 부분이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감정평가 부분을 어떤 분들은 전략상 내용을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부분들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는 감정평가 부분은 포기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문제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개수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문제 때문에 사실 아깝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세요. 근데 결국 이 감정평가 부분을 6개 정도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 맞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평가사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공부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한 3-4문제는 꼭 맞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가볍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평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한 우리 그 나중에 기본서 뒤에 보면 부록에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평가 규칙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근거로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21회 시험 볼 때까지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출제가 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사실은 기출문제만 잘 정리를 하셔도요, 3-4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말 막 6문제 중에 1문제 정도씩은 투자론과 같이 연결이 되거나 응용돼서 계산 문제 형태로나 굉장히 난이도 상의 문제들이 막 출제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정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낸 문제죠. 출제자들이, 그죠? 틀리라고 낸 문제는 과감하게 그냥 틀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욕심을 내시면 공부 분량들이 많아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리실 수 있는 건 버리고 최소한 내가 한 3-4개 정도는 맞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가 부분까지 한다면 거의 뭐 이런 부분, 지금 체크한 부분에서 40문제 중에 한 30문제 그 이상씩도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파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수록 시간이 이제 공부가 이제 중복될수록 아무래도 이런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자, 우리가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목차 흐름이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자, 넘겨서 보시면 이제 1부의 총론 부분 자, 들어가시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1순환, 기본서로 시작하는 1순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로 시작하는 1순환에서는 기본 이론의 기본서 이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그죠? 책의 분량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소화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뭔가 보충할 수 있는 프린트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 1순환 때는 자,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순환 때는 이 기본서에 충실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론 정리 충실하게 해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그래서 OX 문제와 우리 책에 보니까 뭐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한 파트 끝날 때마다. 자, 그 문제를 내가 최대한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1월 시작할 때 강조를 한번 드렸었지만 너무 그 문제에 그래서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이론 정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 특히 학개론 1차 과목은 정말 이해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과목이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철저하게 이론 정리를 충실하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문제도 풀리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운전면허 시험도 아닌데 막 문제 갖고 막 정리하시려고 벌 일찍부터 그렇게 해버리시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돼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본서를 가지고 사실 그 시험장 가실 때까지 내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건 이 기본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뭐 요약집도 나오고 뭐 서브노트들 막 나오지만 그런 요약집 같은 게 나오면요. 기본서는 그냥 한쪽에다가 이제 처박아두고
유학집 갖고 막 공부하시고 문제집 갖고 공부하시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가장 좋은 책은 기본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학개론이 많이 나를 애를 먹여 힘들게 할지언정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자꾸 싫다 하면 그죠? 굉장히 그 과목이 싫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도 그죠? 이렇게 마인드상으로도 학개론이 굉장히 재밌다, 그죠?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사랑해 주셔야지만 거기에 또 부응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목침으로 어떤 분은 배고자 하면 딱 맞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작년보단 책이 좀 얇아졌어요. 자, 그래서 뭐 아예 내가 배고 주무실지언정, 그죠? 굉장히 옆에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학개론 이 기본설에 충실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기출문제조차도 소화가 안 되는데 뭐 어떤 그죠? 뭐 예상문제 이런 건 전혀 소용이 없어요. 결국 뭐 이번 21회 시험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변형되어서 이번엔 출제가 또 많이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파트 끝나고 그 단원마다 이제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들을 내가 최대한 소화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뭐 예상 문제나 추가적인, 그래서 뼈대가 잘 잡힌 다음에 거기에 점차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시는 거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뭔가 뼈대 흐름도 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막 책 욕심 내시고 자료 욕심 내시고 뭐 그런 분들 치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합격률이 높은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책도 여러 권을 보시는 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권을 내가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기본서에 충실해서 1, 2월 달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